그건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어싱크로너스예요. 근데 이 시그널도 싱크로너스하고 어싱크로너스가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하나의 그 싱크로너스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프로세서의 그 다른 스레드한테 이거를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예가 이건 이제 그 디비전 바이 제로 부분인데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수행하다 디비전 바이 제로 에러가 나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때 일어나는 그 시그널인데 0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요. 무조건 디비전 바이 에러가 나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탑을 해버려요. 끝나버려요. 끝나는데 이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될 때에 한 스레드에서 디비전 바이 에러가 나면은 전체 스레드를 다 그냥 끝낼 거냐 아니면 그 스레드만 끝내고 나머지 스레드는 계속 실행하게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C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프로세서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A.out 실행하다가 실행 도중에 컨트롤 C 누르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강제적으로 죽이는 그 시그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한 프로세서 한 그 스레드만 현재 이제 실행되는 것만 죽일 건지 아니면 다 죽일 건지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 제시만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OS 개발할 때 그 OS 사상에 따라서 나는 뭐 이거를 이런 걸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OS가 임플리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스레드 캔슬레이션 부분이고요. 스레드 캔슬레이션은 뭐 캔슬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실행하다가 어떤 특정 스레드에서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다른 스레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방식을 할 거냐라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싱크로너스 캔슬레이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퍼드 캔슬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이 어싱크로너스 캔슬레이션은 어떤 필요 없다라는 게 발생했을 때에 그 스레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아이디가 있죠.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그 스레드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종료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어싱크로너스 캔슬레이션이고 디퍼드 캔슬레이션은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그 딜레이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주기적으로 내가 계속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를 이제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스레드가 이제 스스로 그 pthread 뭐 테스트 캔슬을 콜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중간에 그만하고 이제 끝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위의 방식은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캔슬레이션을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 가지고 뭐 캔슬레이션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오버헤드가 좀 들어가요. 오버헤드가 좀 들어가는데 그 후자 방식은 그런 오버헤드는 없어요. 그 스레드 스스로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는 없는데 이건 이제 그 목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쓸데없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OS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 풀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한꺼번에 만들어 놨다가 대기 상태로 놓아두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스레드를 할당해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스레드를 만들고 뭐 끝내고 하는 거 없이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시스템에서 실제 이제 스레드를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스레드를 초과하지 않고 스레드가 이미 다 할당돼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웨이팅 해가지고
한 서비스가 끝나는 스레드가 있으면 거기 이제 할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주느냐라는 거를 단순히 그냥 스레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스레드 만들어 놓은 스레드 풀의 사이즈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 스레드에서 계속 실행을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에 타임아웃을 정해가지고 뭐 강제로 끊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들웨어라 그래요. 그래서 미들웨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을 굉장히 좀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한 시스템에서면은 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의 멀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구조.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접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 서버에서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분산 서버로 나눠놓고 각각의 이런 서비스 해주는 서버에서 그 서버 용량에 맞게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밸런싱 해가지고 부하가 최대한 이제 잘 안 걸리게 나눠주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시스템 하드웨어 가지고 이거를 뭐 10만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한 20만 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의 기법을 이용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는 스레드는 원래 글로벌 스레드만의 어떤 독립적인 글로벌 변수 데이터를 못 갖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게 할 거냐 말 거냐. 간혹 이제 스레드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뭐 독자적인 어떤 글로벌 데이터 개념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레드까지 전부 다 끝났어요. 질문 있어요? 어떻게 뭐 오늘은 진도가 좀 어땠어요?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없으면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